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의 주제는 배치 앙상블 An Alternative Approach to Efficient Ensemble and Lifelong Learning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ICLR 2020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본 동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라이프롱 러닝과 앙상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본 논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이라고도 불리는 라이프롱 러닝은 모델이 서로 다른 학습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받으며 학습하는 태스크입니다. 서로 다른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하는 멀티태스크 러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멀티태스크에 있는 여러 개의 태스크를 한 번에 하나씩 학습하는 온라인 러닝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과거의 태스크에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래 예시는 3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태스크를 학습하는 컨티뉴얼 라이프롱 러닝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날에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개와 고양이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은 학습 후 버려지게 됩니다. 다음 날에는 사자와 소를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호랑이와 말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날에 인퍼런스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 예시에서는 강아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강아지는 첫 번째 날에 학습된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되었습니다. 라이프롱 러닝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이전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강아지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퍼런스를 수행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라이프롱 러닝의 핵심은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catastrophic forgetting은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한 뒤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세 번째 날에 앞선 예시와 동일하게 강아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모델이 이를 가장 최근에 학습한 호랑이와 말 중 호랑이로 학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사자, 소, 그리고 개, 고양이에 대한 것은 모델이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간은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학습해도 과거의 지식을 쉽게 잊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학습 방식을 모방하여 과거의 학습 내역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라이프롱 러닝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은 앙상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앙상블은 여러 가지 모델의 결과물을 합쳐 더 나은 모델을 만들자는 목표로 있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배깅과 부스팅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왼쪽에 해당하는 배깅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여러 가지 모델을 각자 학습시킨 뒤 이 결과를 한 번에 합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깅은 베리언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랜덤 포레스트가 배깅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부스팅은 모델을 순차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모델을 학습시킨 후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또 다른 모델에 학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계속하여 결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부스팅은 바이어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이다 부스트와 같은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러한 앙상블은 최소한 앙상블을 이루는 개별 모델만큼의 성능이 보장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좋은 앙상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델의 정확도와 각각의 모델이 내는 에러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모델의 성능과 다양성이 보장될수록 좋은 앙상블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이 발전한 이후 딥뉴럴 네트워크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앙상블도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층 신경망에서는 서로 다른 랜덤 시드로 동일한 신경망을 여러 개 학습하여 결과를 평균 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습된 각각의 신경망은 에러율이 동일해도 서로 다른 로컬 미니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성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니 배치를 이용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류 알고리즘, 최근에는 아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런 알고리즘의 스토캐스티시티, 즉 랜덤니스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학습을 시작할 때 웨이트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차원의 최적화 문제에서는 수많은 로컬 미니마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서피스를 보면은 이 그림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로컬 미니마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네트워크들이 예측한 결과는 동일한 에러 레이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완전히 같은 에러를 내지 않습니다. 즉, 개별 모델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앙상블에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심층 신경망에서 앙상블을 사용하는 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코스트가 높다는 것입니다. 코스트 중에서도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메모리 코스트가 앙상블을 이루는 모델의 수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높아지는 이유는 각 멤버마다 개별적인 포워드 패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메모리 코스트가 높다는 것의 이유는 멤버 각각의 웨이트를 계속 저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학습과 인퍼런스, 테스트 모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도학습을 제외한 문제에는 앙상블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라이프롱 러닝에 앙상블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태스크가 추가될 때마다 모델을 새롭게 학습시키는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스크가 추가될 때마다 파라미터 수가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으로 큰 앙상블 모델을 작은 모델에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하여 추론 방식의 작은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메모리 코스트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크포인트 앙상블이라는 방법입니다. 모델은 학습하면서 중간중간에 체크포인트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체크포인트에 저장된 모델들로 앙상블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동일 모델에 서로 다른 체크포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마다 여러 번 학습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제안됐던 템포럴 앙상블링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 방식으로 학습된 과거의 모델들을 이용하여 앙상블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스냅샷 앙상블이라는 방법인데, 아래와 같은 러닝 레이트를 사이클릭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이클릭 러닝 레이트는 중간중간마다 러닝 레이트를 한 번씩 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닝 레이트가 튈 때, 즉 초기화될 때마다 저장을 해서 초기화되기 전 모델들로 앙상블을 하는 방식을 스냅샷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언설턴티 추정에 앙상블을 이용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언설턴티는 모델이 무언가에 대해 예측을 할 때 얼마 만에 확신을 갖고 예측을 하는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딥 앙상블은 서로 다른 랜덤 시드를 통해 학습한 뉴럴 네트워크들을 앙상블한 방식입니다. 해당 논문은 앙상블이 uncertainty estimation 또한 out of distribution uncertainty와 같은 불확실성 추정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MC 드랍아웃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몬테카를로 드랍아웃입니다. 몬테카를로 드랍아웃은 인퍼런스 단계에서 포워드 패스에 드랍아웃을 끄지 않고, 일반적으로 끄는 것과 달리 끄지 않고 여러 개 번 해서 결과를 구한 뒤 이를 평균 내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방법임에도 언설턴티 추정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로 학습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분산을 의미하는데 분산이 굉장히 적은, 즉 언설턴티가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검정색 데이터는 학습 과정에서 본 적 없는 테스트용 데이터로 점점 학습 데이터와 멀어질수록 음영이 넓어지는, 즉 언설턴티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 드롭아웃과 딥 앙상블 모두 언설턴티를 효과적으로 불확실한 데이터에 대해 언설턴티를 높게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배치 앙상블이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배치 앙상블은 메모리 코스트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앙상블 방법입니다. 메모리 코스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 앙상블 구성 멤버 간 모두 공유하는 공통적인 shared weight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를 동시에 학습합니다. 그럼 멤버 간 차이점은 멤버별로 매우 적은 파라미터를 갖는 랭크1 매트릭스를 추가하여 이를 통해서 앙상블 멤버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디바이스 간 패러럴라이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디바이스 안에 대해서도 패러럴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앙상블은 디바이스마다 멤버를 하나씩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나이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에서 볼 수 있듯 멤버가 늘어날 때마다 선형적으로 계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 앙상블을 적용했을 때는 디바이스 내에서도 디바이스 간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내에서도 패러럴하고 이를 통하여 코스트를 굉장히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치 앙상블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망 내부의 레이어 웨이트를 W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W가 나오는데 이 W가 앞서 말씀드린 앙상블 멤버가 모두 공유하는 shared weight입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W1 바, W2 바가 있는데 앙상블 멤버 각각이 W 바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앙상블이 두 개의 멤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 W 바는 W와 F라는 매트릭스의 엘리멘트 와이드 프로덕트, 즉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F라는 행렬은 R이라는 벡터와 S라는 벡터를 외적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R과 S 트랜스포즈를 내적함으로 생긴 이 F라는 매트릭스는 이제 랭크1 매트릭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생성된 랭크1 매트릭스를 W와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함으로써 W 바를 생성하게 되고 이것이 멤버 하나가 갖고 있는 웨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제 멤버가 추가될 때마다 R과 S 벡터만 추가하면 되므로 웨이트를 추가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이 벡터는 훨씬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패러럴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내부의 한 층만 간단하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레이어에서 내보낸 인풋과 웨이트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시킨 후 렐로와 같은 것을 거쳐 그 다음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W 바를 앞선 설명드린 계산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해보면 W와 RI, SI 트랜스포즈의 내적의 결과와 두 개의 아다마르 프로덕트의 결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이 세 번째 식과 같이 XN, RN의 아다마르 프로덕트와 다음 W 트랜스포즈들을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그 후에 SI와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한 번 더 한 것과 동일한 연산 결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 아래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예시는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앞의 예시가 이 왼쪽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른쪽과 같이 배치 단위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R과 S가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이 됐는데, 이 R은 이제 앞선 Ri라는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킨 것을 각각의 로우로 갖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로우는 이제 동일한 벡터를 여러 개로 복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S도 마찬가지로 Si 트랜스포즈를 로우로 갖고 있는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함으로써 배치 단위 연산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를 4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앙상블을 배치 단위로 묶어서 한 번의 학습 및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풋과 앙상블 웨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미니 배치를 m개의 서브 배치로 나누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배치 사이즈가 4였던 아까의 예시에서 서브 배치를 2로 설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치 사이즈가 2인 서브 배치가 2개가 있겠죠? 그럼 각각의 서브 배치를 한 개의 앙상블 멤버가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앞선 예시에서는 동일한 벡터를 4번 복사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앙상블 멤버 하나에 대한 벡터를 2번 복사를 하고 또 다른 멤버에 대한 벡터를 2번 복사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2개의 앙상블 멤버가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앙상블 멤버는 기존의 미니 배치를 여러 개로 나눈 서브 배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디바이스 안에서도 패러렐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앞전 예시와 같이 진행이 되게 되고, 추론에서는 배치를 앙상블 멤버 수만큼 복사를 해서 한 번에 계산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학습에 사용되는 미니 배치를 여러 개로 나눈 서브 배치를 사용을 했는데, 추론 시에는 테스트 셋의 미니 배치를 여러 개로 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서는 원래 테스트 미니 배치가 2였는데 멤버 수가 2개였으니까 이에 맞게 2개로 복사를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사된 배치의 결과로 낸 결과물을 평균을 해서 최종 아웃풋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치 앙상블에서 추가된 연산은 아다마르 프로덕트 하나입니다. 이 아다마르 프로덕트는 인공신경망에서 이제 계산량의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비해 연산량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멤버들이 미니 배치의 일부만을 통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싱글 모델에 비해서 배치 사이즈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현재 디바이스가 배치 사이즈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모델은 아래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X축의 배치 사이즈를 늘리면 처음에는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치 사이즈를 일정 이상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데, 배치 앙상블을 이용하게 되면 배치 사이즈를 더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GPU 디바이스의 메모리를 풀리 유틸라이즈 할 수 있게 되고, 배치 사이즈를 아무리 늘려도 일정 수준 이상 성능이 오르지 않던 기존 모델보다 배치 사이즈를 더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저자들은 배치 항상부를 라이프롱 러닝 태스크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배치 항상부를 태스크마다 별개의 웨이트 W 바가 생성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태스크에서 shared 웨이트를 학습을 한 후 R1, S1을 함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태스크가 늘어날 때마다 R과 S만 추가함으로써 증가하는 파라미터가 기존의 방식에 비해 훨씬 적도록 라이프롱 러닝을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트가 훨씬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스트를 비교한 표입니다. DEN, PNN, RCL은 기존의 높은 효과를 보였던 그 라이프롱 러닝의 모델이고, 바닐라는 라이프롱 러닝을 그냥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 모델로 라이프롱 러닝을 학습했을 때인데, 배치 항상불이 기존 그 바닐라 모델에 비해 1.1배 정도만 코스트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앞서 확인할 수 있었듯 태스크들이 쉐어드 웨이트는 첫 번째 태스크에만 학습이 되고 각 태스크는 랭크 1 매트릭스로만 학습합니다. 랭크 1 매트릭스는 두 개의 벡터의 곱으로 생성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약간 표현력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스크 간 차이가 큰 경우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드 웨이트는 첫 번째 태스크에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태스크들은 첫 번째 태스크의 정보만을 접근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태스크 간의 정보가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자들은 퓨처 워크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첫 번째로 라이프롱 러닝에 대한 실험입니다. 라이프롱 러닝의 실험에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플릿 C500라는 데이터로 원래 C500가 10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5개의 태스크로 나눴습니다. 즉, 1개의 태스크당 20개의 클래스를 나누는 태스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넷은 100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100개의 태스크로 나누었습니다. 즉, 1개의 태스크당 10개의 클래스를 나누는 문제입니다. 비교군으로는 첫 번째는 바닐라 모델, 즉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은 단일 뉴럴 네트워크로 로어 바운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브 앙상블로 태스크당 하나의 모델 자체를 학습을 함으로써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로 어퍼 바운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군 첫 번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튠드라는 모델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파라미터만 태스크별로 파인 튜닝을 하는 멀티태스크 러닝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EWC라는 방식으로 이전 태스크의 포스테리어를 이용하여 레귤러라이저를 만들어 과거 태스크의 정보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PNN이라는 방식으로 태스크가 추가될 때마다 기존 네트워크를 고정하고 새로운 히든 유닛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최신 모델로 DEN과 RCL이라는 모델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자들의 말로는 C800에서 두 모델이 PNN과 성능이 동일하다고 보고되어 있어서 비교군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 어큐러시에서 가장 오른쪽이 배치 앙상블이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PNN,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NN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PNN과 견줄 만한 어큐러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forget, 즉 catastrophic forgetting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인데 PNN과 동일하게 거의 forgetting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임 코스트와 메모리 코스트를 보면 PNN이 굉장히 높은 코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배치 앙상블은 4배가 단축되었고 메모리 코스트는 무려 50배나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실험은 CFAR100에 대한 실험이었고, 본 실험은 이번 페이지의 실험은 스플릿 이미지넷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프의 가장 아래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튠드, 중간 파란색이 배치 앙상블, 그리고 가장 위 갈색이 어퍼 바운드, 즉 그 태스크 하나당 모델 하나를 학습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PNN은 앞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100개나 이루어진 이 스플릿 이미지넷 태스크에 대해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배치 앙상블로 학습할 경우 바닐라 모델에 비해서 단지 20% 정도의 파라미터만 증가했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튠드 모델과 동일한 메모리 코스트를 가지면서도 훨씬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퍼 바운드는 한 태스크에 한 개의 레지넷을 학습시킨 것이기 때문에 태스크가 늘어날 때마다 메모리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실험입니다. 데이터는 영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 프랑스어의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 모델은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 트랜스포머 라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배치 앙상블은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대해 적용을 했고, 멤버는 4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본 실험, 이 그래프는 밸리데이션 로스에 대해 기록을 했는데, 밸리데이션 로스가 훨씬 빠르게 수렴을 했고, 그 싱글 모델에 비해 배치 앙상블을 사용한 것이 훨씬 빠르게 수렴을 했고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실험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데이터는 CFAR10 그리고 CFAR100 두 가지를 사용했다고 하고, 모델은 레즈넷 32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교군으로는 몬테카를로 드롭아웃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는 제한 방법과 유사하게 메모리 이피션트한 앙상블을 적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앞선 한번 설명드렸듯이 몬테카를로 드롭아웃은 드롭아웃을 이제 일반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인퍼런스 시에는 드롭아웃을 끄는 것과 달리 드롭아웃을 킨 상태로 여러 번 포워드 패스를 하고, 이를 통해서 평균을 내서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MC 드롭아웃은 현재까지 메모리 이피션트한 앙상블 중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듯 MC 드롭아웃, 제한한 방법이 MC 드롭아웃과 동일한 메모리를 가지면서도 훨씬 좋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C 드롭아웃은 테스트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포워드 패스 계산을 해야 되지만, 배치 앙상블은 이제 배치를 여러 개로 복사를 함으로써 한 번에 메모리만 허락한다면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퍼런스 시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게 되겠죠. 마지막 실험은 캘리브레이션 실험입니다. 커럽션이 이루어진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에 대해서 정확도와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계산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이제 이 아래에 expected calibration error EC2로 표현된 이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낮다면 out of distribution, 즉 학습 과정에서 본 적 없는 OOD 샘플들에 대해서 모델이 더 강건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실험에는 CFAR10C라는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해당 데이터는 CFAR10의 이미지별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30개의 커럽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커럽션은 5개의 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 모델은 MC 드롭아웃입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주황색이 배치 앙상블, 초록색이 나이브 앙상블, 즉 여러 개의 여러 개의 모델로 앙상블을 한 모델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드롭아웃, MC 드롭아웃, 그리고 분홍색은 특이하게도 MC 드롭아웃과 배치 앙상블을 합친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초록색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나이브 앙상블은 성능이 좋지만
이제 예상할 수 있듯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드는 inefficient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배치 양상불 모델은 이제 이와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pected Calibration Error에 대해서도 나이브 양상불이 가장 이제 좋은 Expected Calibration Error를 보이지만 이제 메모리가 매우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치 양상불이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이진 않았는데 MC 드랍아웃과 배치 양상불을 합친 가장 마지막 그래프가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들은 이제 제안한 배치 양상불이 여러 가지 방법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앙상블과 라이프롱 러닝에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배치 앙상블을 제안했습니다. 배치 앙상블은 정확도와 uncertainty estimation에서 적은 파라미터를 조금만 증가시켜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기존 앙상블 방법의 컴퓨테이셔널과 메모리 보틀렉을 제거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앙상블을 가능하게 했고, 또한 라이프롱 러닝에서 훨씬 많은 태스크에 대해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